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노트 14페이지 있는데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과 양이 많은 거 서로 다르죠? 자, 이건 두세 번 보면 아주 쉬워서 여러분 보지도 않을 겁니다. 양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저 법률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단계로 넘어옵니다. 만약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불성립한다, 또는 부존재한다, 그러면 효력 요건으로 넘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져야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겠죠. 투수가 공을 던지도 않았는데 스트라이크 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단계로 넘어오는데, 일단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한 거죠.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생각하세요. 매매 같은 게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목적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겠죠.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모구 외울 거예요. 당모가지에서 당모구. 그러면 성립했죠.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당사자는 능력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권리 능력.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있습니다. 의사 능력, 제정신이다. 내가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술 마시고 있나요? 혹시 둘 다? 노. 우리는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유효하게 행위할 능력을 말합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네 가지였는데, 확정성, 실현 가능, 법에 적합해야겠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이건 노란색을 확가적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항상 법률 용어는 쉽습니다. 민법 용어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공법과 달라요. 자,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고, 속마음, 표시가 상대방에게 알린 거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겠죠.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겠죠. 그게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 효력 요건이고,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매매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이기 때문에 굳이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죠? 그러듯이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결하했을 때, 그 비정상의 법이 관여해서 어떤 것은 무효 사유, 어떤 것은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 법률행위 했잖아요. 그럼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갑과 을이 임대차 했어요. 임대차.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라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잖아요.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의 법이 관여해서 어떤 것은 무효 사유, 어떤 것은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까지 이 사유를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있으니까 뭐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저걸 못 갖춘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 그자 간행위는 둘 중에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완전 정신병자 또는 젖먹이유아,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내가 밥을 먹은지 내가 똥을 먹은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의사 능력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어젯밤에 친구들하고 술 마셨는데 얘들이 술을 엄청 잘 마셔요. 막 여자친구들까지 막 게임도 하고 막 재밌게 마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3차 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차 노래방 갔대요, 친구들이. 근데 나는 3차 간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잠깐 나는 그 3차 때 의사 능력이 없었던 상태죠. 이렇게 만취자. 정상에다가 만취자, 그 다음에 정신병자, 젖먹이와 걔들이 의사 무능력자고 그자가 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음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유효하게 할 능력인데 이걸 결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래요. 그럼 제한 능력자란 일반인보다 능력이 좀 모자라니까 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좀 제한시켜둔 자를 말하고 이 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무슨 사유죠? 취소 사유가 됩니다. 우린 지금 뭘 공부해요?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어떤 건 무효 사유, 어떤 것은 취소 사유를 공부합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과 적타, 넷 다 필요한데 넷 중에 하나라도 결하면 전부 다 무효 사유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는 취소 사유가 없고 네 가지 다 무효 사유만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일치를 결하했다가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세 가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비진이 표시, 통정의 차고. 여기 비통이 무효 사유가 있고 차고에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 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결하했다가 하자를 잇다. 즉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은 거고 이게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이 사기 강박은 다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 칠판에서 그럼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어떤 게 더 많나요? 무효 취소 어떤 게 더 많아요? 똑같죠. 자, 무효 1개, 2개, 3개, 4개. 취소 1개, 2개, 3개, 4개 똑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는 4가지 다 필요하죠. 확과적 다. 넷 중에 하나라도 결하면 전부 다 무효 사유니까 여기 사유 4가지예요. 4가지. 그래서 무효 사유가 더 많고 취소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 외우실래요? 더 적은 거 외우실래요? 더 적은 거. 파랑색 외워요. 취소 사유가 제착사강 이렇게 제착사강, 제착사강.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예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 뭐가 귀엽다? 제착사강.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그리고 여기 칠판에 없는 것도 무효는 엄청 많아요. 이 칠판에 없는 무효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몇 개인가 못 써봤어요. 근데 취소는 딱 몇 가지? 제착사강 딱 4가지. 그래서 제착사강 살짝 외워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공부하는데 무효 취소가 무슨 말인가 잠깐만 비교해볼게요. 무효 자, 어떤 행위가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요. 행위를 했지만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의무를 굳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하라고 청구 못하는 겁니다. 효력 없으니까 둘 다 이행할 필요 없고 둘 다 이행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무효인지 모르고 이행했네요. 그럼 원래 이행할 필요 없는데 괜히 이행했죠. 그럼 괜히 이행하면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얻은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받으면 돼요. 반환 청구에 받으면 이행하기 전으로 되돌아간 거죠. 이게 741조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시험 범위 아닌 것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랬나요? 대표적인 예가 무효. 여기 무효예요. 다시 법률상 원인 없이 대표적인 예가 뭐다? 무효. 이걸 무효 등으로 읽어요. 무효 등으로. 타인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네요.
그럼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해야 되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해서 가면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여러 가지 무효 중에 103조 무효가 있어요. 103조 무효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말합니다. 103조 무효. 어디서 들어봤는데? 오늘 1교시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닌 걸 강강어 신조 들어봤죠? 뭔지 몰라도 강강어 신조 들어본 기억나죠? 그럼 됩니다. 103조 무효일 때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나와요. 그것을 불법적인 급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46조 불법적인 급여에서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죠? 그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나와요. 그럼 약간 깊이 들어간데, 자, 중간 정리. 어떤 게 무효면 모든 무효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다. 근데 이행 후가 달라요. 무효 사유가 엄청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이거 103조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행위가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는 겁니다. 취소권이 있더라도 나에게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또는 취소권이 있어도 귀찮아요. 귀찮으면 내버려 두죠.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많으면 취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취소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행위실효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다시 올라와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지죠? 유효만 남죠? 그래서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그럼 유효가 되면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취소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제가 여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래 적지 않았죠.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쭉 무효입니다. 근데 취소는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은 예습이다 생각하고 들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 소급이란 말이 있는데 이때한 매매를 한 달 후에 취소했대요. 한 달 후에. 그럼 한 달 후에 취소했더라도 한 달 전 매매를 취소했죠. 이때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걸 소급한다.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걸 효과가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을 소급한다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효 사유가 많으니까 우리는 어떤 걸 외우라 했죠? 취소 사유. 뭐밖에 없다? 제착사강. 우리 시험범위에 제착사강 딱 4개밖에 없다고 꼭 외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무효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나요? 그럼 제착사강 빼요. 제착사강. 차고 빼고 기망이 사기, 석일기, 사기예요. 사기 빼고 차고 빼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취소가 있는 거 물어봤나요? 그럼 1번부터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제착사강 어디가 보여요? 딱 애우면 보여요. 이렇게 애우면.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책 보고 싶었죠? 근데 우리 입문서가 기초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기초니까 내용이 적겠죠? 그럼 당연히 기초니까 내용이 적지. 입문서니까. 근데 저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도 한 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내용 중에 입문서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그냥 이제 복습할 때 제가 여러분 보실 것만 체크해 드립니다. 자, 150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 제가 지금부터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제가 교재를 읽잖아요. 교재 무조건 연필로 밑줄 합니다. 복습할 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단계마다 공부할 내용을 체크해드려요. 그래서 11, 12는 개념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11월달 12, 1, 2 이때는 시험에 나올 걸 약 60%를 체크해드려요. 3, 4월달에 시험에 나올 거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제가 단계를 다 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150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02번 권리변동 원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앞에는 볼 필요 없어요. 밑에 그림 보지 마시고 그림 밑에 파란색 1번 법률요건 개념 보세요. 자, 양괄호 1번. 이게 양괄호 1번. 자, 읽으면 무조건 밑줄 하세요. 밑줄. 권리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정한 전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을 자, 법률요건 동그라미 쳐요. 요건이라고 한다. 양괄호 2번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즉 법률요건 그리고 그로 인한 자 동그라미 쳐요. 법률효과 동그라미 효과를 발생한다. 아래 큰 2번 법률요건의 종류가 있나요? 양괄호 1번 법률행위 써 있습니까? 바로 아래줄 당사자 자 의사에 대로 동그라미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밑에 얘 아파트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 밑줄. 양괄호 2번 법률 규정이 있어요. 당사자 의사와 무관 동그라미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 북아버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 소유권 취득을 말합니다. 네, 패스. 자, 152페이지 상단에 큰 제목 제3장 챕터 3 법률행위 있습니까? 아래 01번 법률행위 개념이 있어요. 자,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자 의사표시 동그라미 의사에 의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칭하여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죠. 아래 02번 법률행위 자 요건 동그라미 요건 양괄호 1번 법률행위 요건이 있나요? 자 일반 성립요건 박스에 일반 성립요건 그럼 일반이란 일반 모든 행위에 공통되는 걸 말해요. 그럼 일반 뒤에 성립요건 동그라미 아까 당모구 했죠? 자 그 아래 칸 당사자 동그라미 목적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그라미 당모구지 오른쪽 일반 자 효력 발생 요건 있나요? 자 발생을 가로쳐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아랫줄 아까 능력 세 가지 밑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질 거. 목적은 아까 확가적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의 동그라미 쳐요. 일치하고 자 하자가 없을 것 이래 동그라미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153페이지.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이것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복습 하루에 3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공부한 게 다 이런 겁니다. 자, 153페이지. 중간에 03번 법률행위 종류가 있죠? 1번 계약과 단독행위 보세요. 자, 박스에서 단독행위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취소, 채무 면제, 해제까지 밑줄. 채무 면제가 돈 갚지 마 그 한마디로 채무가 없어져요.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돼 있죠? 제일 끝에 소유권 포기만 동그라미 아까 술병을 버린다고 소유권 포기했죠? 100원짜리 밑에 계약 있나요? 매매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임대차 계약까지 밑줄 둘이 한 거죠? 둘이? 바로 밑에 큰 2번 불료시행위와 유효시행위 있습니까? 그럼 불료시행위 보세요.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가로열고 민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서면 할 필요 없다. 그 주의 보세요. 주의.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서면
방식 요하지 않는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증거자료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의사합치만으로 계약 성립한다. 밑에 요시갱이 써 있습니까? 써놔요. 요시갱이가 우리 아까 299페이지 딱 하나. 네, 써놓으세요. 민법이 아니고 민사특별법 중에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인데 우리 책에는 없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 밑줄.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 아까 서면으로 해야 한다가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넘깁니다. 자, 154페이지. 상단에 3번.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있어요. 유상은 대가를 주는 거, 무상은 공짜입니다. 표의 유상행위. 대가적 출연이 돈을 내다예요. 돈을 출연한다. 재산을 출연한다. 돈을 내다. 그래서 대가적 출연이 있는 행위 가로 열고 매매에 교한 임대차. 무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 가로 열고 공짜계약. 얘가 증여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돈 받는 거.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는 공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여기가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155페이지. 155페이지. 공사본 법률의 목적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 잠시 펴두시고 이제 칠판으로 오세요. 자, 이제 이게 우리 책에 지금 입문서로 없거든요. 기본서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입문서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서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 아니어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오늘 들어보는 거예요. 기본서에 나오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예스 삼아 들어본다. 자,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형이 취소로 하셨죠? 그럼 당사자는 권리주체란 말입니다. 권리주체 같은 말이에요. 권리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뭐 TV 나오는 나홀로 산다가 아니고 우리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자연인. 법인은 무생물, 로봇 같은 사람. 우리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사람, 로봇 같은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주체가 되는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두 개 동의어로 보셔도 됩니다. 강의노트 계속 여기 써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사한 무능력자 했어요. 정신 또라이 만취자. 행위 능력을 결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을 결한 자를 제한 능력자. 세 종류가 있는데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지금 입문서 없지만 기본서에 다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민법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제 19세 미만이 미성년자. 19세부터 성년. 영화도 19금 영화. 근데 법마다 미성년 나이가 서로 다릅니다. 민법은 19세예요. 근데 법마다 달라요. 여러분 술집은 몇 세부터 들어갈 수 있죠? 술집? 저도 잘 모르는데 민법과 다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몇 세부터요? 저도 잘 모르는데 민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19세. 다음 제5조 미성년자 능력 1항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동의 얻어야 된다. 2항에서 지금 2항이니까 전항은 1항. 전항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전항 1항에서 미성년자는 행위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 얻으라 했죠. 그럼 1항을 위반했다가 법정대리인 동의 얻었답니까? 얻지 않았답니까? 얻지 않았다. 그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핸드폰 사러 가요. 그럼 핸드폰 가게에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보호한 게 아니고 부모님 동의 없이 행위하면 핸드폰 매매 나중에 취소 당할까봐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12조 9조 말이 약간 어려워요. 12조는 항정후견 개시한다고 심판하는 것이고 9조는 성년후견 개시한다고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견이 뭐죠? 후견? 뒤에서 본다, 돌본다. 뒤에서 본다, 돌본다. 자, 그럼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입니까? 신체적입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즉 약간 맛이 갔다. 정신이 약간 맛이 갔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한다고 심판합니다. 누가 심판해요? 주어. 가정법원이. 법원이 심판하죠. 그럼 심판받은 자. 심판받은 걸 수동이라 피를 써서 한정후견 심판받았다. 그래서 피한정후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간 사람을 법원에 가서 뭐 받는다? 심판을 받아야 피한정후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약간 맛이 간 사람 있죠. 오늘처럼 약간 눈발이 날리면 막 밖에 나와서 막 강아지랑 놀고 그러게. 근데 그 자는 능력자예요. 법원에서 이걸 받아야 피한정 후견이 됩니다. 그 다음 제9조에서 성년후견이네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여긴 지속적 결여됐네. 완전히 맛이 갔다. 지속적 결여 완전히 맛이 갔다.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심판을 한다. 누가 심판해요? 가정법원이. 그럼 심판받은 자를 또 피를 써서 피성년후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사람 공통점은 둘 다 법원에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둘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 안 받으면 능력자예요. 법적으로. 두 사람 차이점은 얘는 능력이 부족, 약간 맛이 갔다. 얘는 능력이 지속적 결여, 완전히 맛이 갔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세 가지예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 갑부동설과 매매하면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에 돈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 소유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각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렇게 권리 의무는 손바닥 앞뒤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소유권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 권리가 있고 매도인은 이전할 의무가 있죠. 돈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매매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이거 완전 유효, 완전 청산이다. 갑과 을이 매매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완전 유효, 완전 청산이라 갑은 소유권 넘기고 을 돈 주면 되는 겁니다. 법이 무슨 관여할 필요 있나요?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죠. 그 다음 갑에게 아파트를 을과 임대차입니다. 아까 대준자를 임대인, 구차하게 빌린 자 임차인. 그러면 임대인 갑은 월세가 있다면 월세일 차임 그래요. 월세일 뭐라 그래요? 차임. 월세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그 목적물 임차인 을이 사용하겠죠? 목적물을 인도해달라,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자기 소유 아파트지만 갑이 사용할 수 없고 을에게 아파트를 목조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매달 월세 지급할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이렇게 권리 의무는 손바닥 앞뒤와 똑같습니다. 물건 아파트 물건에 관해서는 을이 받을 권리자 임대인 넘겨야 할 의무자고 월세 돈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받아야 할 권리자고 임차인은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갑과 을이 임대차 있어요. 임대차.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이거 완전 유효, 완전 정상입니다. 그러면 갑은 아파트 넘겨주고 을은 월세 주면 되죠. 법이 관여할 게 없네요. 관여할 게 없습니다. 완전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일 없으니까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해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래 반복, 항상 저는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그러면 갑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갑은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매할 당시에 갑이 정신병자였다. 정신병자. 의사무능력자. 그러면 매매할 당시에 매도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죠? 정신병자. 그럼 이 매매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래서 둘 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다.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계약서 썼더라도 계약서 찢어버리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정신병자 상태에서 매매했죠? 정신이 회복됐어요. 제정신 돌아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게 한계에 맞긴 맞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아무리 제정신이 아닐 때 했더라도 내가 한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알고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갑은 소유권 등기를 다 넘겨주고 을은 매매대금 다 줬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 들으신 친구분이 야 무효인데 뭐하라고 이행했어? 가서 받으래요. 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 측은 다시 소유권 반환 청구해서 받아가고 을도 내 돈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그럼 계약 전 상태로 되돌랐죠? 이런 게 무효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효과입니다. 그 다음 취소는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갑이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가 하나라 엄청 예뻐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세상에 부동산을 5억짜리를 주고 왔어요. 세상에. 부동산 5억짜리를. 그러니까 손자 하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럼 애가 까졌어요. 부모 말도 좀 별로 안 듣고. 부모가 뭐라 하면 할아버지가 막 귀한 손주 왜 뭘 하냐고 그러게 예뻐했어요. 부동산 생기니까 이제 유흥비가 필요하죠. 을에게 팔았습니다. 법정 대리인 부모님 몰래 부모님 동의 없이 몰래 팔았어요. 매매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근데 부모님 동의 없이 했으니까 부모님은 이 매매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취소하겠어요? 취소하지 않겠어요? 취소합니까? 막 하면 안 되지. 얼마에 매매했는가? 5억짜리를 세상에 7억에 매매했네요? 그럼 나보다 낫네. 자식이 나보다 낫네요? 그럼 취소 안 합니다. 그럼 유효가 되죠? 그럼 이행해야 돼요. 을은 7억을 줘야 되고 갑은 측은 5억짜리 넘기면 됩니다. 취소권이 있더라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유효. 근데 내 자식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저 썩을 놈이. 그래서 5억짜리 세상에 3억에 매매했네요. 그럼 이제 불리하니까 갑 부모님이 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이행 전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안 하고 헤어져요. 계약서 썼더라도 찢어버립니다. 근데 이미 이행했네요. 소유권 넘기고 3억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취소했다. 그럼 이행한 후니까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갑 측에서는 소유권 등기 다시 뺏어가요. 그럼 을도 내 3억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해서
뺏어갑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 자,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현존이익만. 반환 당시 남아있는 거. 이거 엄청 까져가지고 3억을 유흥비로 다 날려버렸다. 3억 유흥비로 다 날렸죠? 그럼 현존이익 없죠? 그럼 10원도 안 줘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은 뺏어갑니다. 오, 괜찮네요 이거. 그물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누가 부모 몰래 5억짜리 이렇게 사래요. 누가? 네 같은 나쁜 놈이야. 부모 동의 없거나 아니면 5억짜리를 제값에 사야지. 왜 부모 몰래 어린이에 꼬셔서 2억이나 싸게 사요? 너 잘못하면 너만 10원도 못 받아. 하지마.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1억어치 쓰고 2억이 남았네? 그럼 2억은 줘야 돼요. 근데 막상 3억 큰돈이 생기니까 무서워서 통장에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3억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가 까지를 확실히 까져야 10원 다 주는 겁니다. 지금 또 속으로 이런 분 있죠. 무슨 애들이 술을 마셔요? 무슨 애들이 술을 마셔? 천만의 말씀. 요즘 초등학생도 술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다 마셔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애는 달라요. 더욱더 천만의 말씀. 다 마셔야 애들. 아무튼 이렇게 취소 효과. 취소는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당사자까지 공부했습니다. 당사자까지. 이제 목적은 뭐가 필요하다? 확가적타. 확가적타 4가지가 필요합니다. 확가적타. 자, 확가적타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딱 10분 쉬고 들어오세요.